이 진실이라는 것은 말은 근사한데 진실을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는 웃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기지 않으면은 죽이려 들 것이다. 진실을 듣는 순간 화가 나서 죽이려 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신에 너무 가득 차면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확신에 차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동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럴 때 조지 오웰의 말이 생각나네요.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가 피를 보는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같은데 딱 부딪혀 버리면은 거짓말이 안 통한다. 뭐 이런 뜻이요. 그래서 저도 이 불편한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웃겨보려고 합니다. 요사이 그 공병호 그룹의 사전투표 조작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4.15 총선이 투표, 개표 전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부정이 일어났다. 즉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수치 조작 등이 이루어져 가지고 수십 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재검표 등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면은 한국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자신이 확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회의를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주장할 때 그래 그거 다 맞다. 그럼 당신들 주장하는 대로 사실이라고 한번 해보자 해서 쭉 설명을 하면은 거기서 어떤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런 전제를 한번 해봅시다. 공병호 씨 등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대규모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칩시다. 재검표 등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첫째, 공병호 씨는 구국의 영웅으로 아마 대통령으로 추대될 겁니다.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추대되지 않을까요? 반면 부정선거 지휘자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이나 하야 즉시 감옥에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면 그 책임자는 정권이고 대통령은 지령자이고 여당과 선관위가 공모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 분노한 국민들은 제2의 4.19 시위를 일으킬 것이고 국회가 겁을 먹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여론의 고개 숙인 민주당이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백주대낮에 문명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야를 바꿔버렸다 하면은 누가 거리로 안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국회도 자진해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부정선거의 원흉인 민주당은 4.19 때의 자유당처럼 해산 절차에 돌입할 것이고 통합당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통합당이냐?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의 과정을 점검한 뒤 이건 문제가 없다.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사전투표 부정을 방조한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병호 그룹의 부정선거 주장에도 통합당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개표 부정으로 진
여러 후보들도 공병호 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어떻게 이 당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 대해서보다는 통합당에 더 분노할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김종인 이런 사람 집으로 몰려가서 4.19 때 이기붕 씨 집을 불태웠던 것처럼 불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당도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국회가 사실상 해산되니까 총선도 대선과 함께 같이 치러질 것이다. 그 선거에서 공병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핵심 책임자는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여러 차례 사전투표 부정이 없었다고 국민을 속인 점에 아마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개표 종사자가 3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부정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뻔뻔하게 설명해 온 그것 때문에 아마 형량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재판은 4.19 직후처럼 혁명재판이나 인민재판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재판장으로는 누굴 초대할 것이냐? 요사이 사전투표 조작론을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용감한 의로운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재판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기소된 몇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형. 집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1998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다르죠. 부정선거, 4.19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사형됐습니다. 그 전례를 따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형제를 복구시키는 나라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는 별도로 투개표 부정에 서인 컴퓨터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격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병호를 비판하였던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병태, 김연광 같은 이들에게는 아마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사전투표 조작을 결심하였더라면은 발각될 경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여론조사, 심지어 통합당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조작론자를 좀 신봉하는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설명은 조작으로 밝혀졌을 때 일어날 끔찍한 상황, 4.19 또는 1986년 필리핀 선거 직후의 마르코스 축출 과정, 최근 어제 남미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확인되었을 경우에 공병호 그룹과 수많은 통계학자들과 선동 유튜버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실로 밝혀지면 공병호 씨는 구국의 영웅이 되어가지고 청와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씨는 감옥으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공병호 그룹, 수많은 통계학자들, 선동 유튜버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확신으로 믿고 있는 게 과연 사실인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사전투표 조작 서리, 재검표 등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은 탄핵이나 국민저항으로 무너지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 감옥에 갈 것이며 여야는 공의 해체 상태로 빠져들어 국회도 마비되거나 해산될 것이고, 그리하여 총선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일종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청하시면서 의견을 남겼는데, 저를 비판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좋아요, 싫어요, 일종의 여론투표죠. 에서는 좋아요가 현재 1754건, 그리고 싫어요가 938건, 2대1 정도로 저의 의견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작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행동적이고 끈질기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표현이 거칠고, 때로는 욕설도 있지만은 물론 합리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주 거셉니다. 그 반응이. 그걸 감안하면은 현재로는 이 우파 진영 안에서는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조작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건 단 우파 진영 안에서입니다. 우파 진영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한 25% 된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 그러나 이 우파 진영을 벗어나서 중도나 그들이 말하는 진보, 중도나 좌파 진영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또 조작론은 완전히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한국 사람들이 지금 끼리끼리 모이고 있습니다. 우파는 우파끼리, 중도 좌파는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 갇혀 있으면은 전부 다 자기 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형적인 오판 사례가 거리의 여론조사입니다. 갤럽 등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가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반대가 70%나 되더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선거도 통합당이 1등한다. 과반수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뭘 해보니까 그렇게 틀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투표 조작설의 이 기본적인 정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혹 제기도 못하느냐.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의혹이라고 할 때는 사실이라고 단정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70 내지 80%의 자신이 있을 때 의혹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0.1%다 아니면 0.001%다 이걸 가지고 이런 수준에서 의혹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의혹으로 다 덮여버리고 국정이 마비됩니다. 나도 저도 의혹 제기했으니까 답하라. 의혹은 상당한 사실적 근거에 접근했을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혹 제기해가지고 재검표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 잘 된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면 잘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잖아요. 그리고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논란이
제기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어제와 반대로 이 조작설이 사전투표 조작설, 대규모 조작설입니다. 당락 수십 명의 후보의 당락을 바꿀 정도의 그 정도 대규모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재검표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허위임이 재확인된다면은, 제가 재확인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것은 바로 이번 개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에 대해서 통합당이 승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1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확인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재검표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재확인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재확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확인된다면은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 또 한 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확률상 성공 비율이 매우 낮은데 자기의 인격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가 속한 단체의 말하자면 신뢰성을 걸고, 그리고 굉장한 시간을 걸고 도박을 해가지고 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면 뭐가 남죠?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신중할수록 좋으니까 조작설이 허위라는 재확인 이루어졌을 때 무슨 사태가 일어날 거냐를 한번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댓글 쓰시는 분들 제발 잘 생각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름이 남습니다. 첫째, 이 조작설이 허위임이 재확인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 현실적 예측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조작론을 주도하였던 우판의 일부 유튜브, 통계학자들, 편성한 몇몇 정치인, 변호인, 우파단체, 그리고 이들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재검표를 하지 않고 음모론만 계속 이어갔다면 끝없이 정신 승리를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은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조작론자들은 재검표로 허위임이 밝혀지면은 좌파들로부터는 경멸의 대상, 중도파로부터는 경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우파가 분열될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 참고 있었던 안 속은 사람들의 조작론자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론자들 중에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더 거세게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파는 분열되고, 따라서 문재인, 김정은 정권과 싸울 여력을 탕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당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재검표로 가기 전에 통합당이 나서가지고 조작이 없었음을 분명히 하여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수습하지 않음으로써 재검표로 창피만 당하도록 했다는 비난이 통합당에 쏟아질 것입니다. 5. 좌파의 광우병 선동이나 천안함 폭침 부정 선동을 비판할 수 있는 우파의 도덕성이 상당히 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파의 품위, 교양, 지력, 머리입니다. 지력, 분별력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6. 우파도 좌파와 같은 거짓 선동 세력이란 평판은 다가올 선거 등에서 참으로 뼈아픈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중도 및 청년층을 우파로부터 더욱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7. 최근에 우파 내에서 행동력이 강한, 투쟁력이 강한 세력이 이 조장론에 동조해가지고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받음으로써 애국 세력의 위축을 부를 것입니다. 8. 다만 조장론을 견제하거나 비판하였던 유튜브나 정치인 및 지식인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이들이 우파 혁신의 주체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2022년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한다는 전망이 어두워지게 되고 우파 재기에도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 진실에 기초한 정의, 그런 정의에 의한 자유의 수호를 표방하는 자유민주 세력이 진실을 놓는 순간 존재 이유가 부정될 것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자유민주 세력의 3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기초한 정의, 법치입니다. 그런 정의에 의한 자유 수호를 표방하는 자유민주 세력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경우에는 진실을 놓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유우파는 존재 이유가 부정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조장론을 계속 밀고 나가든지 여기서 중단하든지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